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지금 벌써 선생님 옷에서 겨울이 왔습니다. 모자가 네. 겨울 모자죠.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제가 참 좋아하는 에너지 색깔인데 가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난 이걸 네. 이렇게 뭐 맞춰 입는다는 개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옷장이 열면 손에 잡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입고 그 모자 같은 것도 패션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추운 날이니까 입었으면 훨씬 따뜻하잖아요. 이야, 이게 진짜 멋쟁인데요.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제가 실용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실용적이다. 네. 근데 패션으로도 잘 어울리는 게 이 색깔과 이 모자색이 아주 같은 계열로 어울리십니다. 좋게 봐주니까 그런 거고. 네. 선생님 그 반가운 소식이 또 있던데 12월 초에 또 책 한 권이 더 나온다면서 이 책 나와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책이 한 권 더 나온다고? 그래 책이 12월 6일 날 나와요. 6일 날이요. 6일 날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사실 5월 달에 나올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나올 책인데 그때는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에세이보다는 내가 조금 무겁게 교과서에 가깝게 좀 쓰려고 애를 썼던 것이 편집부하고 이제 그게 의견이 조금 달랐어요. 편집부에서는 에세이식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교육에 관한 거니까 그래도 조금 학술적인 게 가미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썼는데 에세이로 바꾸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5월달에 나오려고 했던 건데 이제 지금 나오고 그 12월 6일에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때 내려고 했던 거니까 딱 기획 시리즈로 해서 시차가 있었는데 이 책이 이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아니 일주일 만에 뭐 어떻게 책을 또 한 권 쓰셨어요 뭐 이렇게 돼요. 그렇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순서대로 쓰다가 보니까 나온 게 그렇게 됐어요. 나는 보통 쓴 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야 저건 진짜 요즘 말로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선생님 보통 나오는 얘기 그 연세에 이렇게 다작을 계속 쏟아내시는지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뵀을 때 매일 우리 대담한 거를 짧게라도 한 꼭지씩 의무적으로 글을 쓰라 저한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또 어명을 받들어서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짧더라도 한 편씩 써서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제 경험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제 시력을 잃고 나니까 자력으로 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와서 이제 한 3시간 거들어 주는데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이제 말로 하고 원고를 하고 매일 오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때 또 떠오르는 제목이랄까 이런 게 있고 친구들이 또 보내오는 그 메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다 요거는 글 한번 써도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발췌해 놨다가 순서 없이 이제 떠오르는 대로 그래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선생님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받으면 지워버리거나 안 읽는 글이 다른 사람 좋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좋은 글 내가 봤다면서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 저는 안 보고 이렇게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서툴러도 보게 된다고 그렇죠. 자기 의견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나 저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누군가가 그런 글을 보냈다 그래도 나한테 꽂히는 문장이나 단어나 이런 게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경험하고 이렇게 그게 마중물이 돼서 내 경험이 올라오고 이게 합해져서 하나의 생각이 돼서 나만의 생각으로 써내려가면 그게 책을 이루는 한 꼭지의 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한 이틀 전에 친구한테서 받은
그 메일이 하나 있는데 네. 재밌는 메일이 있어요. 다른 결혼시키면 네. 철이 들어서 돌아온대요. 딸은 결혼시키면 철이 들어서. 네. 아들은 결혼시키면 네. 남이 되어서 돌아온다. 나는 이거는 네. 굉장히 쓰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네. 왜냐면 딸은 자기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어보고 키워보는 고통을 그러니까 드디어 엄마가 나를 키울 때도 이랬었구나. 네. 이거거든요. 네. 남자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높아지면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든지 어디서 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집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적어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데려가 버리니까. 그러나 딸은 이제 종종 오잖아요. 그렇죠. 오면 철이 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생각을 알겠어. 예. 이러고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어 하고 돌아오고. 아들은 이제 그런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 그걸 또 말씀드리니까 저는 요즘 아들 뭐 옛날 아들도 그렇고 금술 좋게 살려면 아내 말을 또 잘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아내 말 듣고 우리 가족을 남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남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 말도 성립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사회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여자가 우세하네요. 철이 들어서 돌아온다니까. 예를 들면 남자는 이제 이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기회가 많고 이제 여성은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제 독특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뭐랄까 그 서로 다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그런 뭐라고 할까 관계라든지 관계에 밀착된 그게 여자들한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대응하고 처신하고 도리를 해야 되는가는 아무래도 그 관계를 주로 하는 여자들이 좀 더 일찍 철이 들고 그것보다는 일 중심으로 크게 나가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런 면은 아쉬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거네요. 네. 그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남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남자들도 굉장히 철이 들어서 돌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뭐 아니면 즐거움이라도 좋고 어떤 경험이든 부모가 경험했던 거하고 유사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소설에서 읽어보기 그렇더라도 이런 수준이지 정말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분의 그런 재미있는 말을 듣고 이건 참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혹은 환자를 본 경험을 보면 여기에 딱딱 맞는 이런 게 있었다. 이것을 쓰면 우리 또 독자들이 보고 그 예를 보고 정말 그 원리가 맞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책은 탄생하게 되는 거다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선생님과 함께 지금 잠깐 읽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무엇보다 저는 인상적인 말씀이 매일 짧게 의무적으로 그게 쌓이면 놀라운 양이 되고 그게 책으로 된다는 건데 사실 그것을 매일 짧게 의무적으로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저는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 그래서 뭐 갑자기 열을 쓰고 보름 써서 책 한 권 내려는 건 욕심이고 매일 꾸준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근데 요즘 선생님 일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상현상으로 코로나란 말이에요. 코로나. 정말 선생님께서 그때 코로나 유로시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신종 변이가 나타나서 뭐 7개, 9개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이것은 뭐 돌기도 30몇 개가 된다 그러고 아니 이거는 2차 백신 맞으면 이제 다 끝났겠거니 내년엔 일상으로 돌아가겠거니
저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변종이 끝없이 생기면서 기존의 백신은 효과가 없고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고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되고 돌파 감염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그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이 서서히 이제 잠들어가다가 갑자기 확진자도 막 4,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일상이 다시 흔들리면서 공포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이제 맞아도 소용없구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체념감도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초기에 불안했던 거, 나중에 짜증났던 거, 우울했던 거 이런 거는 하나의 감정들이 나는데 요즘은 그냥 코로나 생각하면 아 나도 모르겠어 뭐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선생님께 정말 이런 혼란 시기, 이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하는 시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인생을 90년 가까이 살아오신 인생 선배님으로서 안타까운 점도 있으실 테고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한 지는 한참 됐죠. 한참 됐죠. 네. 초기에. 그때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이 신체적인 코로나의 증상, 네네. 이것이 이제 그 주저앉게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심리적인 코로나에 대한 이제 말씀하셨죠. 네. 반응이 네네. 반드시 있다. 네. 그때는 하면서도 내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네. 지금 신체적인 코로나도 잡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있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는 뒤에 것을 내가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했어요. 예.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네.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게 아직 종결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고 아직은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는 네네. 그런 처지예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주사도 좀 놓고 의사시니까 네. 인터뷰도 해가지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판단도 해주고 이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 하고 네. 싶은데 나이뿐만 아니라 이제 시력에도 장애가 있으니까 엉뚱한데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딸은 봉사한다고 하지만 해를 끼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이렇게 아드바이스를 좀 주고 싶어요. 네. 그런 내 한계점을 인식하시고 제 말씀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발생 확진율이 4,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4,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제 첫 우리가 10단위에서 100단위로 가고 이거는 참 어려워요. 네. 차근차근히 그리고 오는 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이제 이 1000단위에서부터 뭐 이래 뛰기 시작하면 10,000단위는 금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걸 실감은 못 하시겠지만은 나처럼 이제 의학에 종사한 사람은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네. 일반인들은 그것까지 모르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치에 닿는지 안 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그 의사이고 간호사이고 또 뭐 사회복지사이고 심리학자이고 여기에 이제 관계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에게 내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은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전에 감사하다는 말이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난 그걸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가장 크고 깊은 말이 감사하군요. 네. 감사하다는 이상의 또 감사하다는 말이 있다면은 쓰고 싶다 그 얘기예요. 더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이리저리 탓하고 조금만 좋아지면 정치가 되게 잘했다 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에서 나도 경험을 했지만은 의사들이 봐야 될 거는 질병을 봐야 돼요. 예. 질병을.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볼 때는 질병을 보기 전에 사람을 봐야 된다.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뭔가 네. 이렇게 봐야 되지만 이런 코로나처럼 대량 유행하는 이 질병으로 인한 재앙이 온다면 이거는 의료적으로 병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높아심에서 뭐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경험에 의하면 옛날이니까 이런 의료의 결과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60년대 얘기인데 그때는 그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어요. 아, 60년대요? 네.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는데 그 특효약이 있어요. 그때는. 네. 그 클로람페니콜이라고 그것만 먹으면 장티푸스는 우리가 퇴치할 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장티푸스 환자가 응급실에 제일 많이 와요. 그때 내가 인터넷 네. 그 약을 투여하는데도 낫지는 않는 거예요. 어허. 그 약을 투여했는데 교과서대로 투여했는데 오는데 보면 장이 천공이 돼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수술해서 사망을 하고 뭐 이런 처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임상병리 교수 한 분이 이 약을 수거해가지고 성분 검사를 했어요. 네. 한국에다가도 하고 그때는 또 이제 뭐 사상적으로 좀 경직돼 있을 때니까 60년대. 뭐든지 네. 너는 이렇다 하면서 뒤집어 씌우면 아주 욕을 볼 때니까 이분이 현명하게도 일본, 독일, 미국 이런 외국 선진국에 이 샘플을 다 보냈어요. 예. 보내가지고 이제 성분 검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완전 일치가 된 거예요. 아. 한국에서 한 것하고 외국에서 한 거하고 네. 일치가 됐어요. 네. 그것을 그 병리학회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일치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용량대로 들어있지를 않아요, 약이. 아하. 네. 예를 들면 1g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으면 0.5밖에 안 들어있는 네. 그러면 교과서대로 우리가 1g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세약을 주면은 1.5g밖에 1.5g밖에 안 들어가는 3g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장이 천분된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걸 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보건사회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실험 방법이 틀린다고. 그때 이분이 발표한 거는 한국 것만 가지고 발표했어요. 네. 외국 거는 딱 숨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립병원이니까, 대학병원이니까, 네. 문교부에서는 교수를 뭐 파면하는 여더니 징계한다고 또 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정보부에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뒤집어 씌웠겠어요. 간첩이라고? 북한을 이롭게 했다. 이적행위를 했다고? 이적행위. 왜 이게 이적행위냐 그러니 이 약이 잘못돼서 먹고 환자가 죽었다 하는 걸 저기서 활용해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면은 그게 이적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논리를 또 그렇게 그분이 엄청 고생했어요. 예. 그래 고생하다 말고 이제 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할 소리는 없지만은 그분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내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간섭은 조금 할 수 있지 싶어. 예를 들면 뭐 4,000명이 남았는데 뭐 한 3,900명 발표하면 어떻겠느냐든지 뭐 그럴 이유는 없지만은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좀 불리한 거는 조금 발표를 늦추고 유리한 거는 좀 하고 뭐 이런 간섭은 혹 있을지 모르겠다는 높아심이 있어요. 그때 내 경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료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건 들으시면 안 돼요. 꼭 의료적인 것만 보고 내놓으면 돼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염두에 둘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 여론을 어떻게 몰고 가는 것도 염두에 둘 것도 없고 오로지 목표는 의학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그리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렇다 이것을 아주 정직하게 정직하게 통계를 발표해 주기를 바라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정치 그 다음 문제는 정치가들하고 국민들의 문제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여론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조금 휘둘려 가지고 조금 조투를 이래 만들어내면은 틀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료가 틀리면 대책이 틀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이거는 정직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법은 의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놓는 거는 정직한 데이터만 내놓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타협을 했어요. 국민적인 타협. 그러니까 그 타협에 정직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는 타협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높아지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정말 일을 다 겪으신 의학에 대해 선배님께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직 병만으로 이야기할 뿐이다.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다른 이유로 내가 거기에 물러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팩트만으로 정직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의사 후배들이 되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를 하시거나 그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더군다나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선이 또 될 수 있는 대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후보들은 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선되려고 나온 거지 뭐 떨어지려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절대로 이 의학적인 정직하고 정확한 통계를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책임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서 이걸 빨리 막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책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선택이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자료는 정직한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금방 내가 귀에 듣기 좋다고 말이지. 그 한동안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코로나는 잘 잡히고 있다든지 경제는 뭐 좋다든지 이런 말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더 크게 된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 말한 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러게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저 같은 시민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바이러스 코로나에 대한 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정직한 자료를 내가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다만 디펜스를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 집단에서 그런 정직한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서 제일 좋은 네. 물론 고통은 있지만은 그걸 최소화하고 견딜 만한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 네. 그것을 서로 소통해주면 좋겠어요. 네. 소통하지는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며칠 뭐 어쩐다 이래 뿌리면 그걸 당하는 사람도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 장사를 네. 하라 했다가 하지 마라 했다가 네, 뭐 네. 거리를 띄우라 했다가 띄우지 마라 했다가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은 네. 이렇게 하락하는 매뉴얼을 딱 내놓는 거예요. 네. 그것을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에요. 선생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호준지 아마 뉴질랜드를 기억하는데 뉴질랜드 여총리가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세계적인 지도자로 그 많은 인기 또 이렇게 호응을 받았는데 그분이 국민한테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놀이터에 우리 귀여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놀고 싶겠지만 의료진들 이야기에 의하면 코로나균은 사물에 부착돼서 72시간 동안 산다고 하니 여기 접촉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만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의료진의 이야기를 팩트 그대로 전하면서 국민들한테 전국에 생중계되는 TV를 통해서 의료진이 이렇게 얘기하니 기업더라도 그런 걸 만지는 거는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그 팩트를 그대로 아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만지지 않을게 그 이렇게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네네네.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예. 지금처럼 우리가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통계를 너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만 네네. 왜곡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믿지를 않는 자꾸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 저게 사실일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네. 지금은 조금 뭐 음모론도 생기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선거가 지나고 조금 지나면은 그런 신뢰는 회복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적어도 의료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사실 신뢰라는 것이 정직한 말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될 때 이건 믿어도 된다고 마침내 마음을 내는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코로나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들 그리고 이것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알려서 막아야 되는 정치가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정치가들에게 내가 특히 이제 더 네네. 강조를 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이 내년 3월까지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3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이걸 조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네, 참모진도 그렇고. 설령 유혹을 받더라도 그걸 제발 좀 자제해달라. 자제해 주시고 네. 이 정직한 데이터를 정직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정말 거예요. 간곡한 말씀으로. 마지막으로는 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예. 자, 국민들, 나도 국민이에요. 저도 그렇고. 네. 이서원 선생도 국민이고, 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지금 뭐 그런 걸 난 피부로도 느끼는데, 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사무실이 오래된 사무실이 돼서 이제 그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그걸 고쳐야 되겠어서 이제 그 모셔다가 내가 고치고 있는데 그분하고 내가 이제 점심이나 차를 한잔 하면서 물어봐요. 요새 코로나가 돼가지고 뭐 고칠 일이 있으면 요새 고치는 게 참 좋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잖아요. 네. 기왕 장사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잘못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고치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테니까 그때는 딱 정비된 시설을 가지고 시작하면 물론 이제 자금도 들고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기회는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지금 어렵대요. 왜 어려우냐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수리를 하려면 그 전문가를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서
고칠 것도 안 고친대요. 네. 나 그 말 듣고 참 일리도 있지만은 놀라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코로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변형이 뭐 몇백 가지가 나오더라도 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은 변형이 생기자면 1년이나 2년이나 가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된 건지 속도도 빨라가지고 맞아요. 하나 해놓으려면 뭐 변형이 또 예.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저도 2차 예방접종까지는 받았는데 3차는 요번 2일날 받아서 네. 이제 통제가 와 있어요. 네. 그것도 자꾸 돌파 감염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는 뭐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의사로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생활은 코로나 때문에 괴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어릴 때라든지 성장할 때의 환경을 생각하면은 그때보다는 지금 엄청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네. 그때는 우리는 없어서 참았지만은 지금은 있잖아요. 네. 있는 것을 가지고 안 하고 참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어렵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참았다가 참았다가 이러면 바이러스가 더 성하지 주저앉지를 않는 거예요. 일정 기간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처음부터 정부가 그 의료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한 매뉴얼대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이 코로나 퇴치를 최우선으로 해서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정 기간은 얼마인데 그때 가서 또다시 의논해서 합시다 하든지 요것을 정해주고 그것을 정한 바에는 우리가 정말 그걸 좀 따라야 돼요. 너는 그래라 그러고 요새 보면 뭐 대형 데모도 참 많잖아요. 맞아요.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말이지 그 성명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싶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참는다. 위정자들은 그 점을 생각하라. 그리고 성명이나 하고 코로나가 주저앉을 때는 이제 허용되는 만큼 우리가 모여가지고 의사를 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4,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올라가는 판에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정말 끝을 생각해서 조금은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삼위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료진은 정직한 정보 제공, 그리고 정치가들은 정직한 소통 재개, 그리고 국민들은 특별한 기간 동안 정치가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특별한 기간 동안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고통 분담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저도 진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만 자꾸 잡혀서 힘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서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하는 이런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위험은 혹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에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 국민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생각일 뿐인 거지만은 이런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제 단결할 수 있다면은 코로나 같은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생님 의료진이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저한테 뭘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걸 특별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그렇게 일상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상이 정말 확보될 때
선생님과 책도 자유롭게 쓰고 서점 가서 우리 웃으면서 또 책을 사서 보고 뭐 이런 날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네. 지금 마스크를 끼지 않고 하는 것도 이것도 네. 위법이잖아요. 아, 네. 그런데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이 스타디오 안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동안만 잠깐 마이크를 벗었다 그래서 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좀 이렇게 펜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좀 적고 목적이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노트를 해서 이제 좀 생각도 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하고, 선생님 말씀도 워낙 귀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혹시 빠뜨리는 게 있을까 싶어서 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다시 한번 12월 6일 날 신간, 책 제목은 뭔가요, 선생님? 책 제목은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살 만큼 그때 살아보니 네, 착각도 뭐 즐겁다든지 즐겁다더라. 착각도 어떻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쓰게 된 거는 쓰다가 보니까 이게 다 대부분 착각 속에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란 말도 그렇지. 있는데 또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로 아름답게 시줄과 나줄로 인생의 이치를 풀어내셨을지 더 궁금하고 저도 퍼스트 리더가 돼가지고 읽고 싶은 마음입니다. 12월 6일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책 쓰시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 공들이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또 코로나로 의료진에게, 의료 후배들에게, 그리고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운한 마음으로 좀 더 코로나 시대를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랑 나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